늦은 밤, 이야기 채널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일은 괜찮았어요? 너무 힘들진 않았죠? 혹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살짝 나눠줘도 괜찮아요. 전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제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이불이랑 푹신한 베개 준비해두고 편하게 누워 어깨에 힘도 쭉 빼고 눈을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살짝 기대봐요. 이 조용한 목소리가 당신을 깊고 평온한 꿈속으로 부드럽게 이끌어주길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야 라디오 채널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외로운 노년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사랑, 희생,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묵묵히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가장 바랐던 것은 자식들 사이의 화목과 사랑이었습니다. 시련과 상실을 겪으며 자식들은 비로소 사랑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인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곁에 있을 때 소중히 하라,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민준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깊은 여운과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이른 봄, 마을 밖 들판이 아직 짙은 안개에 잠겨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가 태어나던 날의 첫 울음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병든 어머니와 동네 늙은 산파 2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겨우 3살 때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끝없는 가난 속에서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냇물이 조용히 흐르는 흙길 끝에 있었습니다. 집은 두 모녀의 운명처럼 작고 허름했습니다. 어머니는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거나 고구마나 쌀을 주워 끼니를 때웠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머니는 방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고, 어린 할머니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기댈 곳 없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복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야생나무를 캐어 어머니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물을 깃고 볏짚을 말리며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복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끊임없는 병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를 안쓰러워하면서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집안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런 가난한 집 딸을 누가 며느리로 데려가겠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편견은 매일같이 할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여자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삶의 압박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마침내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의 이씨 집안에서 아내와 사별한 중년의 남자, 이만수 씨의 아내로 복순 할머니를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복순 할머니는 낡은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신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그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부터 자신의 삶이 낯선 남자,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에게 완전히 속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김복순 할머니는 이곳이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새 남편인 이만수 씨는 냉담하고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집안일을 돕는 사람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집안일을 떠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늘 심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이만수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순종할 줄 알아야지. 시집 온 게 편하자고 온 줄 알아? 행복에 대한 김복순 할머니의 꿈은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이 집에서 그저 외로운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할머니는 침대 구석에 기대어 칠흑 같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밤도 많았습니다. 무력감과 외로움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침묵에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꾸지람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음과 바람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마른 나뭇잎 같은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가냘프고 외로운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마음속에 말 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야 하는 운명일까? 김복순 할머니가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발을 들인 순간부터 집안의 무겁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냉기가 흘렀고 낡은 벽돌담에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과 함께 사는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마을에서 며느리를 혹독하게 대하기로 유명했고 그것은 마치 불문율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씨 부인은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 며느리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며느리는 동틀 때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아침 저녁 밥상과 부엌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집에서는 누구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어. 김복순 할머니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선택권 없이 집안의 뜻에 따라 시집온 아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차가운 물줄기처럼 심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가 물을 깃고 거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시댁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손은 과도한 노동으로 점점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실수 하나에도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 이만수 씨는 결코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평할 때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나 자기 몫의 일이 있는 법이요. 당신이 못하면 누구한테 기대겠소? 그 시절 김복순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망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살핌과 관심을 받기는커녕 그녀는 여전히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여러 번 현기증이 났지만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두려워 감히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에서 물을 깃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며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쏟아진 우물물이 온몸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배를 움켜쥐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써 일어나려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집안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방을 지나가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일어나야지. 이 집에서는 누구도 누워서 남이 시중 들기를 기다릴 수 없어. 김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어머니와 고향의 가난한 집을 떠올리며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도 이미 기력이 다하셨는데 돌아갈 수 없어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시댁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늘 상긋자리에 앉아 차가운 밥 몇 숟가락을 조용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할머니의 건강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냉담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냉대와 고립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초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평생 무시당하고 짓밟혀야 하는 걸까? 점점 할머니는 어떤 희망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고통이 그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고독한 마음속에 희미하게 남아 존재하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기나긴 세월이 흘러 김복순 할머니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민준, 지혜, 서연, 세 아이를 차례로 낳으면서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존재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직 자식들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결핍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시골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가정이 피난을 가거나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났습니다. 마을 전체는 불안과 가난에 휩싸였습니다. 들판은 점점 메마르고 솥대도 드물어졌습니다. 때때로 복순 할머니는 밭두렁에 앉아 눈앞의 작은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만수 씨도 시간의 파괴적인 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년과 병마가 그를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작은 집을 뒤덮었던 어느 겨울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그녀의 늙고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족의 짐은 온전히 그녀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세 아이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 덕분에 모두 공부를 마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친구들을 따라 도시로 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두 딸 지혜와 서연도 차례로 멀리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던 날 복순 할머니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공해서 제대로 살기만 한다면 엄마가 좀 더 고생하는 건 괜찮아,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중에는 명절에 짧은 통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혜와 서연은 가끔 선물을 보내왔지만 편지에는 늘 바쁜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 같은 애틋함은 없었습니다. 편지의 글귀마다 복순 할머니가 다 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명절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청소하고 제사상을 차리며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만남으로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들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허함과 소외감이 마음의 작은 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밭에 물을 주고 난 후 할머니는 현관에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내려앉는 저녁 노을이 마을 길을 희미한 먼지로 덮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며 할머니를 고된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들 곁에서 밤을 새우던 기억, 타는 듯한 햇볕 아래서 허리가 휘도록 모내기 하던 날들, 밭일과 물깃기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굶었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수실리길을 걸어 학교에 가는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희생에 대해 할머니는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의 온기가 조금 필요한 지금 그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저들을 위해 바쳤는데 아마 저들은 그 희생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것이 인생의 순리일까? 할머니의 그림자가 붉은 흙길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말하지 못할 슬픔을 새기는 듯 무거웠습니다.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길가의 나뭇가지를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녀의 삶도 고독의 기나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가 세상을 떠난 날, 김복순 할머니는 제사상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와서 상을 치렀지만 며칠 머물다가 차례로 떠났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마을을 떠나던 아침, 할머니는 아들을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서서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시간 내서 곧 찾아뵐게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약속이 이전의 수많은 약속처럼 그저 빈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모습이 큰 길 너머로 사라진 후에도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오가며 안부를 묻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살림살이에 바빴고 더 이상 잠시 들러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할머니는 집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모두들 서둘러 스쳐 지나가는 낯선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멈춰 서서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텅 빈 집의 고요함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침대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잠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꺼져가는 아궁이 옆에 앉아 붉은 숯불이 벽에 비치는 것을 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여러 세월의 빛바랜 유품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만수 씨가 쓰던 손수건, 누렇게 변한 결혼사진, 모든 것이 파란만장했던 지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만수 씨 댁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다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만수 씨는 점차 변했습니다. 말년에는 예전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조용히 할머니를 더 챙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비 오는 저녁이면 아궁이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밤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가 되어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걸까? 그 질문은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의 오래된 나무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늘 할머니에게 쇠락과 상실의 불길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고독감은 점점 더 깊어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야 라디오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할머니는 낡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지난 기억들이 때때로 밀려와 몽롱한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도시의 바쁜 삶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을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가서 함께 살고 싶었지만 짐이 될까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누가 진심으로 환영해 줄까?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며 세월의 흔적인 깊은 주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과 사랑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어딘가를 멀리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조용한 슬픈 음악처럼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늙은 나무의 그림자처럼. 시간이 흘러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성실함 덕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도시에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두 딸 지혜와 서연도 각자 가정을 꾸려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는 공무원과 결혼했고 서연은 남편을 따라 남쪽 지방으로 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자식들의 성공을 칭찬할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되다니 큰 복이요, 어떤 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자식들에게서 편지나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선물 하나하나, 편지의 글씨 한자 한자를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짧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돌아와도 일 때문에 이틀 3일 머물다가 서둘러 떠나기 바빴습니다. 만남은 친구나 동료들과의 약속 전화나 문자로 인해 자주 중단되었습니다. 민준의 전화도 점점 짧아지고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메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한 번 올 수 없겠니? 몇 년 동안 내 얼굴을 못 봤구나. 수화기 저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머뭇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바빠서요. 올해 연말에는 시간 내서 가볼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열어 자식들이 예전에 보내온 선물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지혜가 선물한 비단 스카프, 민준이 도시에서 가져온 차 상자. 모든 것이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사용하면 그 유품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웃들이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세월 따라 쇠약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눌 기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삿날에 몇몇이 들러 옛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가끔 놀러왔지만 할머니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현대적인 놀이에 빠져 있었고 할머니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뛰고 웃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점점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시간의 먼 속삭임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집 문 앞에 서서 마을길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자식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에는 희미한 기대가 서려 있었지만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할머니가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그림자가 흙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고독이 그녀의 삶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의 추운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번 보낸 후 김복순 할머니는 도시로 이사하여 큰아들 민준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곁에 있으면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와 손주들은 모두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를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이 더 활기차질 거예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고 새로운 유대감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복순 할머니는 아들네 집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평생의 습관대로 일찍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문을 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막 문을 열자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문을 여세요? 집안이 다 추워지잖아요. 복순 할머니는 멈칫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다. 집은 환기가 되어야 좋지 않니?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어머니. 적응하셔야죠. 아침마다 바람이 들어와서 추워 죽겠어요.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생활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그녀를 이 집에서 점점 더 낯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식사 문제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무침 등 익숙한 시골 음식을 자주 만들었지만 손주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밋밋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남편에게 한숨 쉬며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저런 시골 음식만 만드시니 아이들이 먹질 않잖아요. 어머님께 음식 좀 바꾸시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탓하지는 않았지만 슬픔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할머니 곁에서 재롱을 부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가 놀자고 해도 아이들은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핑계를 대며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거리를 좁힐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고향의 오랜 친구인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남과 사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자야.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영자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우리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함께 사는 동안은 잘 지내도록 노력해봐. 너무 많이 생각하면 더 슬퍼지니까. 김복순 할머니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밝은 불빛이 차가운 흰 벽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길 잃은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웃음소리와 대화가 귀를 스쳐 지나갈 뿐 어떤 온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할머니를 끝없는 악순환에 빠뜨렸습니다. 돌아가면 외로울 것이고 여기 있으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자신이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어느 곳도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주름진 늙은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서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광활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가냘프고 외로운 그림자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의 가족과 함께 사는 나날은 무겁게 흘러갔고 조금씩 김복순 할머니의 희망을 갉아먹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여러 번 있은 후 할머니는 점차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가족의 공동생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몇 숟가락 뜨고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할머니의 존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깊은 밤,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옛 기억들이 느린 영상처럼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에 가득 찼지만 집안의 결정에 따라 시집가야 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거친 얼굴에 차가운 눈빛, 완고한 태도를 가진 이만수 씨를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부부가 물에 잠긴 논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내기하던 일은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둘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잊기 위해 서로를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이 열이 펄펄 끓을 때 남편이 함께 밤을 새우며 걱정하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서툰 손길이었지만 밤새도록 아들을 위해 정성껏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가부장적이고 완고했지만 가장 힘든 세월을 할머니와 함께 헤쳐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때로는 슬펐지만 현재의 할머니에게는 드문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답없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얇은 부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천천히 피어올라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름다웠던 옛 기억들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김복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친했던 오랜 친구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지금은 고향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항상 깊은 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영자야. 주위를 둘러봐도 외로움뿐이야. 수화기 저편에서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생각하면 슬퍼.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결국 남는 건 이 내 벽뿐이네. 전화를 끊고 김복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만수 씨의 제사상 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이 늙은 얼굴을 비추자 깊게 팬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치 남편과 대화하는 것처럼.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나 봐. 늙으면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고. 작은 촛불이 점점 타들어가며 약한 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할머니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최근 들어 김복순 할머니는 몸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다리는 점점 약해져 걸을 때마다 쑤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면 어지러워서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은근한 통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어 때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불평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자식들이 괜한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묵묵히 혼자서 해결하며 아직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지칠 때면 늙은 몸,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등까지 퍼지는 극심한 통증의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엉덩이를 부여잡고 절뚝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투덜거릴까, 그들이 돌봐야 할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손이 떨려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릴 때마다 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를 도와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에 며느리가 거실에서 달려와 불쾌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가 할게요. 연세도 있으신데 일만 더 만드시잖아요.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굳었고 눈은 붉어졌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억울함이 섞인 채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 한 거지. 누구를 귀찮게 하려던 게 아니야?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러움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집안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그림자처럼 움츠러들어 식사 때만 나타났다가 금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날마다 계속되었지만 할머니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마음을 에워싼 외로움과 무력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부어오른 두 다리를 조용히 주물렀습니다. 아픈 곳을 만질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생각은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이 늙은 몸, 조용히 살다가 떠나는 날까지 바랄 게 무엇냐. 시간은 한숨 속에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늙음이 매 순간 흘러가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알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방문이나 관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늙고 쇠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주름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할머니는 거울에 손을 대어 그것이 정말 자신인지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서 무엇 하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나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겠지. 방 안의 불빛이 할머니의 가냘픈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씁쓸한 고요 속에서 그림자가 떨렸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고요해서 할머니는 자신의 무거운 숨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금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은 늙고 외로운 삶의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지막 빗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제기차기나 공기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제안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마지못해 앉아서 듣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킥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지루해하며 할머니를 피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달나라 토끼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손녀가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서 재미없어. 우리 만화 영화 보러 가자. 아이들은 무심하게 자리를 떴고 할머니는 멍하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떡을 빚었습니다. 떡이 다져지자 할머니는 쟁반에 담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먹어보렴. 할머니가 옛날 방식대로 만든 떡이란다. 아주 맛있어. 아이들은 각자 한 조각씩 들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떡이 너무 딱딱해요, 할머니. 엄마가 사주시는 케이크랑은 달라요. 아이들은 떡을 내려놓고는 금세 스마트폰 게임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떡 쟁반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떡을 모아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공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묻고 조언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단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하는 걸 소중히 여겨야 해. 한 손주가 스마트폰 화면을 훑어보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달라요. 저희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다른 할 일도 많고요. 김복순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아이들의 세계와 너무나도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대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고 할머니는 그것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이웃집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곁에서 재롱을 부리던 손주들의 모습은 이제 아득한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위의 어둠만이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끝없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주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구경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저 아이들의 세상과 너무 동떨어졌나 봐.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밖에 밝은 불빛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두운 작은 방 안, 할머니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언젠가 자신과 가족을 다시 이어줄 것이라 믿었던 마을길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복순 할머니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을 때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본래 그들의 사적인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문가로 다가가자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김복순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짚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왔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생활 습관 때문에 잔소리를 듣던 일부터 손주들의 외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가 직접 자신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까지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던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다급한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이 곤란해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마. 민준과 아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움푹 들어간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해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젓고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침실에서 할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할머니가 아드네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고향에서 가져온 유품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물건 하나하나가 실망과 고통으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싸면서 한숨을 쉬었고 눈은 조용히 흐르는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거실 밖에서는 민준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집은 좁고 생활 방식은 맞지 않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민준의 누나인 지혜가 동생의 전화를 받고는 평정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통해 민준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 어머니가 스스로 집을 나가시게 만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민준이 맞받아쳤습니다. 누나는 말은 쉽지.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누나가 모시고 살지 그래? 말만 잘하고 책임지려 하지는 않잖아.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지만 그 무엇도 김복순 할머니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는 무거운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아들네 집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먼지 자욱한 마을길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깊은 슬픔을 새기듯 땅 위에 찍혔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을 휩쓸었습니다. 마치 기억과 쓰라린 현실 사이를 떠도는 할머니의 마음 같았습니다. 낡은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썩은 나무대문 앞에 말없이 섰습니다. 낯선 감정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힘든 세월을 보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춥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볍게 나무 문을 밀자 경첩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집의 낡고 황량함을 느꼈습니다. 제사상부터 창틀까지 모든 것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희미한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할머니의 늙고 지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도 이제는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겠지? 할머니는 차가운 집 안에서 길 잃은 작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고향집이 김복순 할머니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 한가운데 외롭고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 대문은 마치 집 자체가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다 지친 듯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익숙함과 낯설미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던가? 풍경은 그대로인 듯했지만 모든 것이 차갑고 슬픈 시간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밀자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오직 낡은 초가 지붕의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 구석,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사상을 조용히 만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정성껏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향로에는 재가 가득했고 낡은 사진들은 세월 따라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이제는 폐가나 다름없구나. 할머니의 한숨이 텅 빈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대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며 옛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닦으며 예전에 이만수 씨에게 차를 타주던 낡은 찻잔을 만지자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을 길을 말없이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 할머니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김복순 할머니의 외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집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 뒤 작은 텃밭을 다시 돌보았습니다. 황량했던 밭에 다시 흙을 북돋아 주었지만 늙고 약해진 손은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시는 다리 통증이 자주 찾아와 중간에 앉아 쉬며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이 몸뚱어리, 마른 나무나 다름없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서글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 몇 마디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동정했지만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점점 잊혀져 가고 더 이상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매일 오후 김복순 할머니는 현관에 앉아 먼 마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나 딸들 중 누군가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길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갈 뿐 누구도 할머니의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가득 울려 퍼지던 맑은 웃음소리, 이야기를 해달라거나 떡을 만들어달라며 조르던 아이들의 모습. 이제 그 모습들은 가슴 아픈 추억이 되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궁이 옆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낳고 키웠는데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나 봐. 늙으면 쓸모없어지는 거지. 그 말들은 고요한 공간에 슬프고 씁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주름진 뺨을 적셨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는
차가운 재만 남은 아궁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어둠이 마을 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멀리 다른 집들의 불빛이 밤하늘에 깜빡였지만 할머니의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마을로 들어서는 삼거리 쪽을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 자식들이 갑자기 돌아와 예전처럼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익숙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냘픈 어깨가 가벼운 바람에 떨렸습니다. 먼지 자욱한 길 위로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고 외롭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이침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가는 자신의 삶처럼. 김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차가운 고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동틀녘에 일어나 현관 계단에 앉아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을 말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쌀쌀한 공기가 야른 옷을 파고들어 몸을 떨게 했지만 할머니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 끝에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가 덤불 속 벌레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들은 매일이 어제와 같아도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일상생활은 이제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관절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걸음마다 애를 써야 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문이나 나무 의자를 짚고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때때로 할머니는 자신이 늙고 쇠약해져 가지들이 세월 따라 말라가는 늙은 나무 같다고 느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만수 씨가 멀리 일하러 갔을 때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던 날들이었습니다. 고구마 몇 개와 나물 한 접시뿐인 부족한 식사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항상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역경을 헤쳐나갔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바뀌던 시절, 온 가족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이만수 씨는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지만 결코 할머니 혼자 모든 짐을 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밀려오면서 할머니는 과거와 현재, 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에 잠겼습니다. 몇몇 동정심 많은 이웃들이 가끔 옥수수 몇 개나 삶은 땅콩, 향긋한 차 한 봉지 같은 소박한 선물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앉아 안부를 묻고 농사 이야기나 멀리 사는 자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할머니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고요함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다시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집안에서 자신의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나 밖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외로움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침대 옆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만수 씨가 근엄하게 서 있고 할머니 옆에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제쯤이면 당신을 다시 만나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당신도 저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할머니의 말은 고요한 공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몸속의 은근한 통증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끝없는 외로운 날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할머니는 천천히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제사상, 썩은 창틀, 집 뒤 텃밭. 모든 것이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삶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옅어지고
할머니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에 서서 텅 빈 마을길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길 위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 익숙한 침묵 속에서 최근 들어 김복순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아팠고 끊이지 않는 기침은 할머니를 지치고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고 때로는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려 했지만 반도 못 가서 어지러움에 찬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엉덩이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통증의 할머니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인 영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복순 씨. 이게 무슨 일이오? 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지친 듯 작게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해서. 영자 할머니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할머니가 약간의 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소식에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했던 터라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었고 서둘러 두 누나 지혜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화통화는 금세 은근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지혜는 민준을 탓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랑 제일 가까이 살면서 어머니가 아파 누워 계실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준이 맞받아쳤습니다. 누나는 말이 쉽지. 나도 모두처럼 바빠.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누나가 와서 돌보지 그래? 말다툼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당황했고 누구도 선뜻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한편 김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온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에워싼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아픈 날 곁에 자식 하나 없구나. 이제는 기댈 곳도 없네. 며칠 후 민주는 마침내 일을 정리하고 고향에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애써 밝은 척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김복순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눈에는 표현하기 힘든 낯설미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을 기다렸지만 이제 남은 것은 공허함과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순번을 정하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금세 팽팽해졌습니다. 지혜와 서연은 민준이 장남임으로 주된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고향에 어머니랑 제일 가까이 사니까 어머니 돌보는 일은 오빠가 더 많이 해야지. 민준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말이 쉽지. 너희들은 어때? 말만 잘하고 책임지려 하지는 않잖아.
말다툼은 서로를 탓하는 말로 격해졌습니다. 각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자식들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그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거운 말다툼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슬픔과 실망이 숨 쉴 때마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벌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마치 한 인간의 삶이 쓰러져가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 보건소 의사가 김복순 할머니를 진찰하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마른 기침과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그는 아들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데 아마 말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증을 줄여드리는 것뿐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기억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병세 소식은 지혜와 서연에게도 금세 전해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혜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고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 어머니 병세가 그렇게 심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김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세에 대해 더 묻지 않고 그저 침대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했기에 이제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온갖 고생과 쓴맛을 다 겪었으니 이제 끝날 때도 됐지.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자식들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마음속 거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방문은 짧았고 자식들은 잠시 머물다가 바쁜 일을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주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민주는 떠날 때마다 약속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말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하지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제 거의 다 타버린 촛불처럼 텅 비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대화에서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민준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 바란다.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아라. 인생은 짧단다, 얘들아. 그 말들은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자식들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혜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가족이 흩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서히 식어가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당부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복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넓은 마당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덤불은 메말랐고 누렇게 변한 나뭇잎들이 가벼운 바람에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막을 내리는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은 저 나뭇잎처럼 결국 지나가겠지?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긴 고통이 짓누르는 몸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떠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벌레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다가오는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작은 집을 뒤덮었고 오직 할머니의 모습만이 마지막 꿈속으로 조용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고향의 낡은 집으로 모시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익숙한 곳, 처녀 시절부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별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시간과 마음의 거리 때문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집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돌아와 어떤 이는 청소를 하고 어떤 이는 식탁을 차리며 제회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며 평소의 어두운 분위기를 씻어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제사상 앞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깊은 눈은 먼 기억의 한 자락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벽, 낡은 가구 하나하나에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었던 시절,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논에서 모내기 하던 날들, 소박하지만 남편과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밥상. 시간 참 빠르구나, 할머니가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자식들이 차례로 할머니 주위에 앉았습니다. 눈에는 걱정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쉰 목소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엄마는 고생 많이 했지만 너희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만족했단다. 엄마는 단지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야.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 돈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정을 잃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살아라. 인생은 짧단다, 얘들아. 그 말들은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자식들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혜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가족이 흩어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약속을 대신하는 듯했습니다. 서연과 다른 자식들도 차례로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모두 말없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서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손녀가 할머니 품에 기대어 킥킥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네? 김복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평온함은 너무나 드물어서 마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 한 조각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작은 집은 따뜻한 노란 불빛에 잠겼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음악처럼 할머니를 꿈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할머니는 익숙한 마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날이 짧더라도 오늘 밤이 자신이 겪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루의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집 창문을 비추었습니다. 주위는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지저귐 소리만이 있었다. 김복순 할머니의 침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평온에 잠겨 있었다. 지혜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어머니는 그곳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온한 꿈에 잠긴 듯 평화로웠다. 야윈손은 이불 옆으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평소의 고통의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지혜가 작게 불렀다. 목소리가 메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차가운 느낌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놀라서 크게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혜의 외침이 모두를 깨웠다. 민준, 서연,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서둘러 방으로 달려왔다. 눈앞의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차례로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숙였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어머니가 기다려주시지 않고 가셨네요. 밖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마치 자연이 평생의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인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같았다. 공간은 고요했지만 무겁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이별의 순간에 하나가 된 듯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마음은 후회로 가득했다. 지혜가 마지막 밤 어머니의 당부를 조용히 되새겼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며 지내라고 하셨어. 사소한 일 때문에 정을 잃지 말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서연과 지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슬픔과 함께 깊은 이해가 서려 있었다. 이제는 모든 오해와 다툼을 버려야 할 때였다. 그날 아침, 김복순 할머니의 장례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들었고 이웃들도 조문하러 왔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고생한 여인.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영자 할머니는 영정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복순 씨는 참 착했지.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실게야.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모두의 눈이 눈물로 붉어졌다. 그 순간
모두가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을 똑똑히 느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은 어머니의 무덤 옆에 섰다.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가 당부하신 것들 항상 기억할게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해가 점점 떠오르며 시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이른 아침의 안개를 걷어냈다.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져 새로운 날의 눈부신 빛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눈은 아직 눈물로 흐렸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이상한 굳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조용히 약속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자연이 평생의 가족을 위해 바친 김복순 할머니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영원한 작별 인사 같았다. 김복순 할머니의 장례는 조용한 아침에 치러졌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친척들과 마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마을의 노인들, 할머니의 가족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찍부터 와서 마지막 인사를 위한 향을 피웠다. 조문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집으로 들어섰다. 모두 말없이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했다. 한 이웃이 옆 사람에게 나직이 말했다. 복순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 이제는 편히 쉬시겠지. 조문 온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가족을 돌보며 힘든 삶 속에서도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했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영자 할머니는 제단에 향을 올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지.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었어. 그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타까워. 한편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관 옆에 말없이 서 있었다. 눈은 붉었고 얼굴은 상실감과 후회로 무거웠다. 큰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관 옆에 서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날들을 조용히 회상했다. 어머니가 고향에 오라고 전화하셨던 일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이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후회감이 밀려왔다.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어머니가 덜 외로우셨을 텐데. 혼자서 그렇게 고통받지 않으셨을 텐데. 지혜와 서연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의 건강을 소홀히 여겼던 일들, 오빠와 책임을 두고 다투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두 자매의 마음은 이제 후회뿐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어. 정말 못난 자식이야.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김복순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영자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복순 씨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소. 항상 자식들을 걱정했고 너희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기를 바랐지. 이제 그분이 떠나셨으니 너희들이 그 유언을 지켜야 하오. 이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 말들은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마지막 작별의식은 희미한 저녁 햇살 아래 치러졌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새로 만든 무덤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유언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민주는 무덤을 향해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 지난 잘못을 사죄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살겠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하얀 국화꽃이 피 무덤 위로 흩날렸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떠나는 사람들의 느린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져 슬프지만 비통하지는 않은 만가를 연주했다.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김복순 할머니의 자식들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화목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장. 작은 무덤과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의 모습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한 여인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작별 인사 같았다. 장례식 후 김복순 할머니 가족의 분위기는 뚜렷하게 바뀌었다. 큰 상실은 메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장남 민주는 예전처럼 동생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먼저 지혜와 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 후 첫 만남에서 민주는 머뭇거리며 동생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예전에는 내가 너무 이해심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했어. 이제부터는 더 가깝게 지내자. 어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지혜와 서연은 오빠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형제인데 사소한 일로 멀어져서는 안 되죠. 이야기는 옛 추억을 함께 회상하며 점차 가벼워졌다. 그 후 세 사람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 집으로 갔다. 낡은 집안, 물건 하나하나가 익숙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지혜는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이 스웨터를 입으실 때면 항상 온화하게 웃으셨어. 지금 생각하니 예전처럼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더 듣고 싶어. 민주는 창가에 말없이 서서 먼 들판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다. 마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하며 자식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 노력했다. 민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고 자주 고향에 와서 누나들과 그들의 작은 가족들을 찾아왔다.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손주들도 부모님이 들려주는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지혜와 서연도 자녀 교육 방식을 바꾸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주 일깨워 주었다. 저녁 식탁에서 서연은 종종 말했다. 너희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할머니는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단다. 그러니 너희도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해.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집안 구석구석, 추억 속에서 그리고 그녀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제삿날과 큰 명절마다 모여 유대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만남은 단지 할머니를 추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해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모두가 낡은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서연은 마당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김복순 할머니가 그곳에 앉아 온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은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존재하는 듯했다. 하늘이 점점 저녁 노을로 물들고 햇살이 마을 길을 길게 비추었다. 풍경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 이곳은 김복순 할머니가 지키고 물려준 가족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평화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먼 들판의 풀들이 가벼운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에 화답하는 듯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현관에 서서 먼 수평선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곁에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김복순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유대감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조용한 약속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의 갈등과 균열은 점차 아물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삶과 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장남 민주는 가족 모임을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옛 추억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동생들과 조카들이 모두 참석했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작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민주는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에 즐겨 두르시던 낡은 스카프, 세월의 빛바랜 옛 사진들. 지혜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부드럽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진 찍을 때마다 어머니는 늘 쑥스러워하셨는데 이 사진을 보니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네. 서연이 미소 지으며 누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만 봐도 만족하신다고 하셨어. 조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에 앉아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혜는 김복순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자식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 일하던 날들, 온 가족이 아궁이 옆에 앉아 어머니가 끓여주신 고구마죽을 웃으며 먹던 저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모두를 웃게 하기도 눈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김복순 할머니가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과 그녀가 남긴 가치는 가족의 숨결 하나하나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겠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며 어머니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큰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각자가 이야기의 한 부분을 기여하여 고된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한 묵묵한 희생, 그리고 고민 가득했던 마지막 날들까지 김복순 할머니의 삶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 우리 형제자매가 이렇게 화목한 걸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말자. 모임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모두의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함께 정리했지만 각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가족 사이에 더 이상 거리도 사소한 다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평생 지키려 애썼던 가족의 끈이 다시 단단하게 묶인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온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 함께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드러운 빛과 어우러져 재회와 굳건한 사랑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첫 제삿날, 모든 자손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았던 낡은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존경하는 할머니에 대한 재회의 기쁨과 경건한 추모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주한 손길로 제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제단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작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영혼을 자손들과 함께하기 위해 초대하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제단 앞에 서서 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모두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바라시던 것을 이제 저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편히 쉬세요. 그의 동생들도 조용히 향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은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느린 영상처럼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각자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조카들은 주위에 서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었습니다. 하나이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아주 마음씨 좋은 분이셨어. 항상 모두를 돌보셨지. 할머니가 많은 희생을 하셔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살 수 있는 거란다. 작은 손녀가 제단을 올려다보며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직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오늘처럼 계속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온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김복순 할머니가 어디선가 존재하며 자손들이 행복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평온하게 미소 짓고 계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자식들은 함께 마당을 쓸고 푸른 채소를 몇 줄기 더 심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을 돌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물려주신 뿌리의 가치와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자주 고향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붉은 노을이 논밭 위로 길게 펼쳐졌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시골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가족을 위해 사랑과 희생으로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그림 같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인의 비극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희생,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시련과 상실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순간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간을 내어 함께 하십시오.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후회도 너무 늦습니다. 가족의 끈은 인내와 나눔,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지켜져야 하는 가장 튼튼한 끈입니다. 사소한 갈등으로 이 소중한 관계에 금이 가게 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쌓아 올린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힘과 믿음의 영원한 원천으로 전해질 것입니다.